예, 연말 연시입니다. 제가 제목을 새 덕담 이렇게 붙여봤습니다만 사실 덕담을 할 만한 기분도 아니고 또 덕담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태가 엄중하고 먼 후일에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구한말 조선이 망할 때 있었던 그 들쥐와도 같은 국민들의 흩어지고 지도자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왕으로 일본 제국에 편입이 되고 고종은 오로지 자기 몸보신에 바빴던 그런 국민들은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고 방향도 모르고 지식이 짧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랬던 그 시대의 느낌이 다시 듭니다. 한마디로 2016년은 광우병의 승리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광우병은 허구의 촛불이었죠. 흑으로 쌓아 올린 좌익선동이 성공했고 많은 귀가 얇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까지 나 더 살고 싶어요 이런 걸 들고 이명박 초기에 사실은 그 뒤에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란적 또는 반법치적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위 좌익선동이 집요하게 펼쳐졌습니다마는 또 어린아이들은 또 뭣도 모르고 거기에 선동되어서 나가고 똑같은 그 세력에 의해서 이번에 어떻든 이 최순실 사태라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대하게 부풀려져서 미군 장갑차 사건 또 무슨 뭐 온갖 종류의 기관만 있으면 생겨났던 그 시위 이 세력들이 쭉 자라왔던 그 시위 세력들이 마지막 한판으로 대한민국을 때려눕히는 데 성공하는 듯한 물론 이번에는 더군다나 과거에는 그 모든 시위나 선동에 일부 좌익 언론들만이 가세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악마를 등장시키면서 또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최순실에게 내 연설에 대해서 좀 물어봤노라 하는 사과 성명을 내면서 그 이후에 모든 악마적 추측과 과장 보도와 의혹 보도가 마치 사실의 면허증을 갖는 것처럼 되면서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그 PC라는 게 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전히 농락하게 되고 뭣도 모르는 국민들은 분노하게 되고 박근혜는 결국 아주 천에 빠진 최순실이의 무슨 하수인이거나 적어도 최순실급의 그런 인격밖에 안 되는 인격으로 일패도지로 비인격적 일종의 그 주홍글씨를 새기는 말하자면 여인으로 전락하고 많은 그런 거대한 거짓의 거짓말이 구축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전부를 좌익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련의 일들이 마치 사실에 기반한 것인 것처럼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언론들도 아직도 태도를 못 바꾸고 있습니다만 많은 언론인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서 마치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박근혜는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지도자에 불과했고 그 옆에 최순실이라는 악마가 속삭이면서 국정을 마음대로 쥐고 놀았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그림이 저는 그것이 김종이라든지 몇몇 그 어리석은 자들의 소행이었다고 봅니다마는 어떻든 거대한 하나의 픽션이 만들어지고 광우병보다 더 진실 같은 진실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세계가 거대하게 구축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여지없이 파괴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7 체제
30년의 공과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언론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그저 청와대는 무당굿이나 하고 최순실이가 매 주말마다 청와대에 은밀하게 숨어 들어가서 3인방을 데리고 국정을 농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순실이는 매주 청와대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 최순실이 맡은 역할이라는 게 대통령의 옷 챙겨주고 가방 챙겨주고 화장 챙겨주고 여성이니까 머리 손질하는 미용사 데리고 들어가고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다음 주에 대통령의 행사가 뭐가 있는지 들여다봐야죠. 비서들하고. 대통령이 오죽하면 청와대 실세는 청와대에서 키우는 진돗개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물론 저는 그 청와대 3인방 소위 문고리 3인방들이 많이 조심했다고는 합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어서댄 것이 있을 거고 그 어서대는 것을 빌미로 문고리 3인방에 자기가 무언가 연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저질들이 우리 사회는 뭐 그런 저질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청와대 살살 다니면서 대통령 심부름이 나고 옷이나 챙겨주던 최순실이도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청와대가 의외로 빈틈이 많고 밖에 나가서 쓱 새를 과시해 보니까 먹히고 또 그게 문화부의 김종이라든지 이런 쓰레기 관료들이 들어가서 최순실에게 또 뭔가 큰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붙어서 아부를 떨고 해서 체육계 일부에서 말할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른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대통령이 무슨 무당구설하거나 최순실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거나 무슨 이런 따위는 웃기는 것이다. 저는 신문기자를 하면서 정치인들의 말이나 생각에 대해서 비교적 예민하게 관찰하려고 하는 늘 가까이서 근접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아둔한 분이거나 품위가 없거나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원고 없는 토론을 견뎌낼 수 있는 지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루 종일 원고 없는 토론을 견뎌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오히려 야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하고 다르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고 얘기할 정도로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청와대에서 구설했다느니 정윤회하고 미래를 즐겼다느니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면서 말하자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악녀로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가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서 해먹은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보도자료까지 나왔던 정부 정책 사항이었어요. 청와대 회의까지 열리고 공식 회의가 있고 보도자료가 있고 이런저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멀쩡하게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고 다음 정부가 누가 맡아도 거기에 이사장 새로 지명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도 다음 대통령이 좌익이 되면 좌익들이 얼씨구나하고 그 재단을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달려들겠죠. 다 그대로 있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한 푼 가져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서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해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언론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조작해냈습니다. 700 몇십억 미르재단 대통령이 해먹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돈을 먹었습니까? 얼마나 먹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얼마를 먹었고 노무현은 수사하다가 말았고 박근혜 지금 털어가지고 미르 스포츠 K 말고 돈 먹은 거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장꼬대 같은 일이 벌어졌나? 전부 거짓말과 의혹과 그 가짜 PC와 거대하게 부풀려진 가공의 세계가 기어이 만들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한판 갈아엎어보자는 비열한 심리, 노예들의 반란이죠. 노예 기억의 추억입니다. 노예 기억의 추억. 한국인들 심정은 아직도 일본에 보복하고 있습니다. 위안부다 뭐다. 한 번 피해자이기만 하면 영원히
청구권이 생기는 것 같이 노는 거. 그게 노예의 기억이거든요. 노예의 기억이거든. 그제 이영훈 교수께서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놀부가 박을 타는데 이쪽 박을 타면 오줌이 쏟아지고 저쪽 박을 타면 똥이 쏟아지고 온갖 더러운 벌레가 박을 탈 때마다 기어 나오는데 맨 마지막 박에서 뭐가 기어 나왔나? 놀부의 옛날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내 이놈 놀부야. 그 노예 기억의 추억이죠. 과거의 그 노예였던 놀부의 진면목이 확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 얘기를 이영훈 교수가 하셨습니다. 저는 참 그 진면목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면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법치도 무슨 인권도 없고 대한민국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특검 수사, 헌재재판 그 모든 절차들이 지금 반법치적으로 인민재판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수색했던데 또 들어가서 하고 이놈이 까고 저놈이 또 나와서 또 죽이고 이게 문명국가입니까? 문명국가에 지금 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말이. 문명국가도 아닙니다. 문명국가도 아닙니다. 검찰 수사 나오고 검찰은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불렀죠. 무엇이 공범이었죠? 재단 만든 겁니다. 그 재단이 대통령이 지배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에서 엄연히 만드는 공식 기구인 거죠. 대통령이 착복한 거 아닙니다. 무슨 뇌물이에요? 무슨 뇌물? 누구에게? 그거를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게 대통령이 착복한 건가? 누가 착복했습니까? 아무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착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그대로 지금 펀드에 있습니다. 기금에. 검찰이 나와서 특검이 나와서 국회가 나서서 국회의 그 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썩은 국회의원들이 누가 누구를 재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누가 누구를 탄핵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들판에 모였던 촛불을 들고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광우병 때도 기어 나왔던 인간들이고 무슨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 가지고 반미데모를 그렇게 죽으라고 했던 애들이고 바로 그 애들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언론들이 가세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언론들은 무엇에 가세했느냐. JTBC라는 언론이 무슨 태블릿 PC 가지고 한 번 조작을 하고 바로 대통령이 사과를 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죠. 어떤 정치가에게 돈을 매겼는가 한명숙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초장에 최순실이에게 그죠? 이런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최순실이야 자기의 그거죠. 뭐 심부름꾼이고 그 옷도 갖다 주고 그 대통령이 호텔에 가서 옷 사 입을 수도 없고 백화점에 가서 얼쩡거리면서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그 대통령이 무슨 명품 가방 이런 걸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방도 갖다 주고 했던 거죠. 옷도 맞춰주고 그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지난주에 내 연설했는데 어땠어? 왜? 비서들은 다 거짓말을 하니까. 비서들은 다 거짓말을 하니까. 비서들은 다 이렇게 하니까요. 유일하게 민간인이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어땠어? 다음 주에 내 독일 가는데 뭐 아이디어 없어? 좋은 아이디어 없어? 네가 보기에. 물어봤다. 그걸 대통령이 시인하자마자 그 다음에 거대한 거짓말들이 몰아닥치기 시작한 거죠.
거대한 거짓말들이 때너희 때다. 너 시인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시인했던 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거짓말 면허증처럼 되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시인을 하면 안 되었었는데 시인을 잘못한 겁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내고 거짓말을 하고 잡혀가면서도 돈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전부잖아요. 뇌물 먹은 인간들이 정치권에 지금 수두룩합니다. 뇌물 먹은 인간들이.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 순진해서 시인을 하는 바람에 마치 그 작은 것에 대한 시인이 모든 터져 나오는 엉터리 무슨 뭐 무당구설했다느니 뭐 오방색으로 뭐 어쨌다느니 최순실을 거대한 악마로 만들었죠. 모든 우리 사회에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각 군데 배신자들을 다 끌어모아서 말도 아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말도 아닌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전해들은 얘기를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진술하는 그 거짓 정언들에 의해서 거대하게 부풀려졌죠. 그중에 상당수는 모조리 부인되었습니다. 최순실 PC, 태블릿 PC 모른다는 거. 내 태블릿 PC 못 쓴다 말이야. 검찰은 지금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일방적 진술들만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다 나와서 온갖 종류의 거짓말들을 찌꺼려대었습니다. 삼성물산 뭐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특혜를 줬다? 그 어떤 정권회사 사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죠. 그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거의 모든 소액주주들은 그 합병에 찬성했어요. 그럼 소액주주들도 압력을 받았나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했죠. 국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에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키는 장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그 하태경을 비롯한 저질 국회의원들의 막가는 그 신문 태도를 보십시오. 마치 북한 같습니다. 북한. 북한의 재판정 같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최순실이 깜방에 가가지고 왜 전기불을 넣어주느냐, 왜 따뜻하게 해주느냐, 전기 에너지 다 끊어서 얼어 죽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문명국가입니까? 이 문명국가 맞아요? 그런 저질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명국가입니까? 썼다 하면 언론은 거짓말을 씁니다. 직접 합법, 간접 합법 구분도 없고 지가 한 얘기를 그 최순실이가 한 얘기처럼 지가 한 얘기를 고영태가 한 얘기처럼 제목들이 나오죠. 윽박 지르고 거짓말하고 인격 모욕하고 이런 야만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야만 국가인 줄은 참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저질 국가인지 저도 몰랐어요. 재판 절차도 필요 없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재판기일을 확정하는 거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평생을 법으로 먹고 살았다는 인간들의 법치관념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환상의 나라에
독재 기억의 포로, 식민지 기억의 포로, 노예 기억의 포로에 가득 머릿속에 환상만 들어있는 청와대 7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한 것은 왜 그러냐. 물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7시간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공박을 당하는 걸 보면 일말의 안타까움도 들면서 동시에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왜? 대통령 스스로가 세월호 구제, 세월호의 어린아이들을 죽은 것을 구제의 실패, 구원의 실패, 구조의 실패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을 해체해버리겠다고 선언한 실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구조의 실패입니까? 김경일 정장이 쫓아가서 그날따라 꿈을 잘 꿔가지고 나중에는 잘못 꾼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해난 지역 쪽으로 순찰을 도는 바람에 그나마 35분 만에 달려 쫓아가서 그나마 170여 명의 아이들을 구했는데 그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왜? 해경 구조 실패라고 규정한 건 누구냐? 대통령이죠. 그래 지금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 대통령이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모두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구제불능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부 이렇게 씁니다. 아베가 미국의 진주만에 가서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전부 아베가 왜 사과하지 않느냐고 쓰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베와 오바마 한일미 동맹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쓰지. 아니 대한민국이 왜 당사자입니까? 전쟁의 당사자입니까? 대한민국은 일본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그럼 나라를 어떻게 바쳤냐고요? 갖다 들어 바친 거죠. 고종이 팔아먹은 거잖아요. 나라를. 지 한 목숨 살리려고. 그하고 지는 일본의 왕족이 되었죠. 돈 엄청나게 받고. 그 작업을 이완용이가 열심히 해준 거죠. 대한민국은 일본과 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과 전쟁의 당사자입니다. 중국, 일본과의 전쟁 당사자입니다. 대한민국, 일본과 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전쟁의 당사자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미국이 얘기할 일이지 대한민국이 얘기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 대한민국은 뭐 했나? 일본에 부역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곤란했던 것은 영국 포로 이런 사람들이 증언들이 일본군 밑에 군속을 하거나 일본군 밑에 쫄병으로 따라왔던 조선인 때문에 더 괴로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도쿄 전범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으로부터 그 고생을 당했던 이런 마동에 무슨 한국이 지금 와가지고 아베가 미국 가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문제인데 한국 언론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말이에요. 뻑하면 일본은 독일은 사과를 하는데 일본은 왜 사과를 안 하느냐. 아니 독일이 식민지배 사과하는 거 보셨습니까? 독일이 사과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에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본 애들이 와서 조선에 600만 명을 죽였습니까? 가스실에 보냈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도 보면 한국 언론들을 보면 딴 나라에 사는 애들 같아요. 지금 막 일본을 공격하는 글을 쓰면 자기가 독립운동가라도 된 줄 착각합니까? 아마도 그렇게 쓰는 당사자들이 그 시기로 돌아가면 나라 팔아먹는 친일파가 될 거예요. 왜? 뼛속에 노예 근성이 있거든요.
뼛속에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 국제 세계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까막눈이지 않습니까? 브렉시트가 통과된다고 생각하나 트럼프가 된다고 완전히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트럼프는 괴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국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니 이건 더 심하죠.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나라의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괴물로 만들어 놨던 게 우리나라 언론입니다. 그 찌꺼리만큼의 반성하는 언론 보셨습니까? 그 국민들도 어리둥절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보니까 트럼프는 완전히 미친놈인데 그게 미국 대통령이 떡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친 자입니까 트럼프가? 근데 한국 언론은 트럼프를 미친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국제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실종 상태예요. 아마 정규제 TV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영국이 브렉시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영국의 바보들이 브렉시트 주로 찬성했다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광우병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6년은 광우병 시위대가 완벽한 승리를 쟁취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끝이냐? 저는 다행히 2017년을 맞아서 희망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아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질 리가 있겠는가? 아니다. 언론들의 그 엄청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속속 시청 앞에 모여서 큰 대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아직도 분열도 있고 그 속에 아직도 의심이 떠나지 않고 또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대우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도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 그 언론들이 집중적인 거짓말에 그래도 속지 않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해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하는 자유인인 개개인들이 하나씩 둘씩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에 모여든 대우가 벌써 수십만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는 무너질 수 없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을 거짓말과 종북 좌익들에게 또는 민중주의자들에게 세상을 갈아엎어버리자는 노예 기억에 사로잡힌 바보들에게 내줄 수는 없다고 하는 주장들도, 그런 깨달음들이 새삼 우리 속에서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래도 모여서 지금은 큰 대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뭔가 진실을 희구하려고 하는 세력, 뭔가 이게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회의주의자들이 뭔가의 어떤 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탄핵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절대로 대선에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정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그런 세력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멸하지 않겠는가. 강고하게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뿐이지 우리가 저들을 자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을 지도할 자격이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안 될 것이다. 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금씩의 성공을 쌓아가고 그 조그만 성공들이 모여서 한국인들에게 다시 야 아니다. 우리 뭔가 그래도 사회개혁, 경제발전 해낼 수 있는 국가이구나 하는 확신들이 생기고 새 지도자와 더불어 세대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될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전환점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새 지도자와 더불어 조그만 성공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정말 운이 좋아서 통일도 되고 물론 자유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유통일이 되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오히려 마치 잔뜩 낀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듯이 잔뜩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마는 아침 햇살과 함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상의 진면목이 그대로 아름다운 진면목이 드러나듯이 대한민국인들의 전도에 안개가 거치듯이 짙은 먹구름이 일순 사라지듯이 하는 계기가 오히려 오래 나오지 않겠는가. 어둠이 깊었던 만큼 괴로움이 컸던 만큼 고뇌와 상처가 깊었던 만큼 오히려 더 성숙하고 튼튼한 지금은 뭐 정치를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보수는 완전히 지리멸렬이고 진보 좌익은 완전히 대세를 다 집어삼킨 것 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거짓말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 좋은 시간이 오히려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지 못할 뿐이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바라고 지금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극도의 비관론이 팽배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조업 생산도 전년 대비 4% 성장했고요. 11월 달에도 김영란법에도 불구하고 내수 수입이 아주 좋았습니다. 내수 수입이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자들과
대한민국을 과도하게 우려해서 대한민국이 계속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경제 비관론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지금은 경제 비관에 관련돼서는 좌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망할 거다 이 나라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될 거로 봅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도 좋고 일본 경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경제는 아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분기 성적표는 이미 3.7%에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경기 좋습니다. 일본도 비관론 완전히 끝냈습니다. 어제 구로다 일본 총재가 비관론의 시대는 끝났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경제,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를 견인해서 끌고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브라질도 좋고 인도도 좋습니다. 경제가 아주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온 데 둘러보면 전부 비관론 일색입니다만은 가만히 해외 사정들,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비관 아닙니다. 비관 아닙니다.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좋아질 거다. 지금은 모든 것이 안개에 갇힌 듯 전부 안에 근시안이 되어서 내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구름이 걷히고 먹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걷히면서 아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무너지진 않는다. 아직은 아니다. 하는 희망을 가져보시기를, 또 저도 그런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비관론은 자기 실현이라고 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과도하게 비관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나쁘게 몰아가는 그런 어떤 운명의 힘이라 예언의 힘이라는 것도 있죠. 좋은 희망을 가지고 좋은 덕담들을 나누고 실제로 결과도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덕담은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면 하느님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덕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